안녕하세요. 남산 듣는 유튜브의 진행자 남산도서관 남산이 인사드립니다. 매년 7월 3일은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입니다. 2008년 스페인의 국제환경단체 가이아가 환경보호를 위해 제안하여 만들어진 날이라고 하는데요. 비닐봉투 사용을 줄여서 지구를 지키고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환경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일회용 비닐봉투는 석유로부터 원료를 추출해 만들어지며 사용한 비닐봉투를 소각할 때는 다이옥신이라는 유독물질이 배출돼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힌다고 하는데요. 최대한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의 첫 곡 소개드립니다. 플레이브의 6번째 여름, 링크를 통해 들어주세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 나눌 책을 소개하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가토 히로아키 작가님의 뇌가 편해지는 최고의 휴식법입니다. 가토 히로아키 작가님은 2007년 하마마스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안과 전문의로 1,500건 이상의 수술을 집도했으며 백내장 수술기구와 안과 원격 의료 서비스를 개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 일본 후생 노동성 의정국 연구개발진흥과에서 근무하시다 2017년 AI 의료기기 개발기업인 아이리스 주식회사를 공동 창업하고 대표이사 부사장 겸 최고 전략 책임자로 취임하셨다고 하는데요. 의료 현장, 의료제도, 비즈니스라는 세 가지 분야를 경험하고 횡단적으로 이해하여 의료 영역 전반의 신규 사업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 너무 피곤해서 자고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이고 출근했는데 벌써 힘들고 쉬는 날에는 하루 종일 소파와 한 몸이 되었으며 시간이 없으면 끼니는 대충 때우기 일쑤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자 의사로서 최신 의학 지견을 응용하여 여러 번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자체적으로 효과적인 휴식을 추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 인욕, 식사, 운동, 멘탈 등 장르에 맞는 휴식법을 정리하셨다고 하는데요. 여름을 맞아 이 책을 읽으며 체력을 관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꿀잠을 자고 싶어요. 2. 목욕으로 피로를 풀고 싶어요. 3. 식사로 몸의 컨디션을 조절하고 싶어요. 4. 몸을 움직여 휴식의 질을 높이고 싶어요. 5. 마음을 다듬고 싶어요. 6. 수면의 질을 높이고 싶어요. 7. 식사로 지치지 않는 몸을 만들고 싶어요. 8. 운동으로 지치지 않는 몸을 만들고 싶어요. 9. 눈의 피로와 두통을 케어하고 싶어요. 10. 생리의 고통을 케어하고 싶어요. 11. 안티에이징으로 활력을 얻고 싶어요. 12. 몸의 통증을 케어하고 싶어요. 읽으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을 책의 구성 순서대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목욕으로 피로를 풀고 싶어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입욕을 잘 활용해서 피로를 풀면 높은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 뜨겁지 않은 39에서 40도의 물에 15분 정도 몸 담그기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이때 딱 15분만 몸을 담근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피로 회복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15분 전신욕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입욕하는 15분 동안을 온전히 나만의 시간으로 사용하면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태블릿으로 가벼운 영상을 보거나 마음에 드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등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정신적인 재충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사우나를 즐기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사우나는 보통 온도와 습도를 높게 설정한 실내에서 몸을 데워 땀을 뺀 뒤 샤워로 땀을 씻고 시원한 물에 들어가 몸을 식히고 바깥 공기를 쐬며 휴식하는 패턴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세 단계를 반복하면 몸과 마음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느껴지는 토토노우 상태가 된다고 해요. 토토노우는 일본어로 정돈되다, 정화되다 라는 뜻인데 사우나 후에 찾아오는 개운함과 안정감 등이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토토노우 상태를 느끼고 나면 사우나 후에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머리가 개운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우나와 냉탕을 반복할 때 일어나는 급격한 온도 변화는 몸에 큰 부담을 주기도 한다고 해요. 혈관이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미 혈관 기능이 저하된 사람, 예를 들어 동맥경화가 진행된 분들에게는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또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 심장질환을 겪은 적이 있는 분들에게도 사우나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마음을 다듬고 싶어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종종 스케줄을 빽빽하게 넣는 실수를 범한다고 합니다. 물론 일이 순조로울 때는 좋겠지만 이렇게 하다간 서서히 피로가 쌓여 과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해요.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몸에서는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흥분 물질이 분비되어 불안이나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팽팽하게 버티던 실이 뚝 끊어질 때가 문제라고 하는데요. 단숨에 과로 증상에서 멘탈 붕괴, 심하면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스케줄에 여백을 남기면 된다고 합니다. 스케줄 관리를 타인에게 맡길 때는 최소한 확보하고 싶은 여백의 시간을 미리 알려두고 일정을 관리해주는 사람과 정기적으로 리뷰 시간을 가지며 균형 잡힌 스케줄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업무가 지지부진하거나 인간관계가 삐걱대는 등 스트레스 요소가 끊임없이 생겨날 경우 기분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 대처법은 질보다 양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대처법은 많을수록 효과적이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방법을 쓰다 기분 전환이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짧은 순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과 즐거움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인 코너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쉼에 대해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 좋았는데요. 다음에도 방송을 진행하는 저, 남산이와 듣는 여러분께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책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코너의 마지막을 알리는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링크를 통해 여원의 런잇업 들으면서 이번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남산 듣는 유튜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10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갔는데요. 마무리 코너로 여러분께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하수정 작가님의 그림책 파도는 나에게 인데요. 이 책은 드넓게 펼쳐진 바다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풍경 삼아 끝내 마주하는 고요한 시간을 선물하는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한순간 부서져 사라질 파도를 묵묵히 밀어올리는 바다 앞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를 떠올리게 될 텐데요. 길을 떠나는 이유도 제각각이고 그 길 끝에서 건져 올리는 사색도 저마다 다르겠지만 잠시 기쁘게 내려놓는 삶의 쉼표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작품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는 땅과 하늘 사이, 밀물과 썰물 사이, 파도가 그리는 곡선을 따라가며 사유와 여행이 이루어지는 친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맑은 모래알 위로 햇빛이 반짝이고 파도가 부서지는 잔잔한 소리가 들리면 우리 몸은 새삼 열린 감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매일 던져졌던 숙제, 집중을 요구하는 의무, 끝도 없이 이어지는 목표, 시도 때도 없이 몰려드는 시급한 일들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게 되는데요. 볼을 간지리는 바람, 따뜻한 모래밭, 온몸을 부딪히며 밀려왔다 밀려오는 파도는 우리 존재에 내려앉았던 두꺼운 장막을 걷어내고 그 놀라운 풍경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이 책은 잠시 숨을 멈추고 그 충만한 시간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파도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잊고 지낸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유엔의 파도 함께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도서관 남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